안녕하세요. S버프입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이번 회차는 라리가와 분데스리가로 구성되는데요. 먼저 분데스리가는 최근에 무승부 그리고 이변들이 좀 많이 속출했던 분데스리가입니다. 그리고 라리가는 최근에 구강컵을 좀 병행하면서 경기 수가 많았었죠. 자, 14경기 분석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반테와 카디스의 라리가 경기인데요. 레반테가 지난 라운드 마요르카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하면서 드디어 리그 첫 승이죠. 무려 리그 20경기 만의 승리였습니다. 올 시즌 20경기에서 41실점 하면서 도무지 이 수비 라인이 정비되지 않는 모습이었죠. 이날 2대 0 승리, 이날 경기가 시즌 세 번째 클린시트 경기였죠. 5백 형태로 수비적으로 내려섰고 거친 수비로 상대를 좀 괴롭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이 최전방에서 솔다도가 뒤늦게 시즌 첫 골을 신고했고 모랄레스도 한 달여 만에 골맛을 봤죠. 그 오른쪽 측면 수비로 나선 그 미라모는 확실히 노련한 플레이로 공격과 수비에 걸쳐서 활약을 했습니다. 그 상대 빌드업을 끊어내면서 솔다도가 선제골을 넣고 후반 추가 시간에 모랄레스가 쐐기골 넣으면서 2대 0으로 승리했죠. 카디스가 지난 주중 에스파뇰 상대로 2대 2 무승부를 거두면서 리그 8경기에서 무승 부진입니다. 최다 실점 2위 팀답게 경기 초반 상대 미드필더의 공간 침투를 전혀 대처하지 못하면서 아주 손쉽게 실점하며 끌려갔죠. 이 두 명의 중앙 수비수 간격 조절이 전혀 안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후반 초반 네그레도가 상대 수비 미스를 놓치지 않고 추격골을 성공했고, 또 후반 추가 시간에 그 오른쪽 측면에서 알레오가 빠르게 연결되는 스로잉에서 역전골까지 성공을 했는데, 후반 마지막 추가 시간 96분에 이번에 상대 롱스로인 연결된 패스를 박스 안에서 막아내지 못하고 동점골 내줬어. 이 수비수가 붙어 있었는데 이 수비 라인의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승리를 놓치고 말았죠. 두 팀 모두 수비력도 최악이고 이 득점력도 저조한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그 솔다도하고 미라몬, 이런 모랄레스, 이렇게 노련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선수들이 버티고 있는 이 레반테 쪽이 경기력이 조금 더 나은 상황이죠. 최근 경기력은. 다만 레반테도 중원에서 팀 밸런스를 잡아주던 이 캄파냐가 후반에 교체 아웃된 상황에서 이 벤치에서 이렇게 항의를 하다가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만큼 이 경기는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입니다. 레반테의 승, 무 예상합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버쿠젠과 아우쿠스의 경기인데요. 레버쿠젠이 지난 라운드 미넨글라 상대로 2대 1로 승리하며 최근 5경기 무승, 이 부진에서 좀 벗어났죠. 경기 초반 상대 공세가 거세지면서 위기가 있었는데 이 골키퍼가 선방으로 버텨냈습니다. 후반 초반 안드리치가 드리블 돌파로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이 시크의 슈팅이 막히면서 좀 운이 따르지 않았죠. 근데 바로 이어지는 이 코너킥 상황에서 안드리치가 선제골을 터뜨렸고, 이 오른발 슈팅으로 중반 프리킥 상황에서는 시크가 또 날카로운 그 프리킥 올라오는 거를 헤딩슛으로 연결하면서 두 골 차로 앞서갔습니다.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 문전에서 볼 처리 미숙이 있었는데 요 혼전 상황에서 한 골을 내주긴 했는데 승리를 확실히 지켜낼 수는 있었죠. 다만 이 부상과 대표 차출로 이 전력 누수가 큰 상황에서 이 중원의 핵심 이 데비르바이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에는 나설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우쿠스가 지난 라운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뒀죠. 앞서 호펜하임에게 3대1로 패하면서 연패에 빠지는 듯 했는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상대 중원 패스 플레이에 풋백 라인 간격이 무너지면서 허무하게 선제골을 내주고 말았는데, 지속적으로 이 수비 뒷공간이 허물어지면서 위기가 좀 많긴 했던 경기였죠. 레프트백 이아고의 공간을 향한 롱패스를 받은 이 그레고리 슈가 사각 지역에서 감각적인 슈팅으로 동점골 뽑아냈죠. 근데 이 이아고가 전반 끝나면서 이제 교체 아웃됐는데 보니까 근육 부상으로 이번 경기에는 좀 출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 공격진의 슈팅 정확도가 높았다면 아무래도 아우쿠스가 무승부를 지켜내기 힘들었을 경기죠. 이 포백 라인의 수비 정교함이 너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부상과 차출, 경고 누적으로 이 레버쿠젠의 전력 누수가 상당한 편이에요. 다만 앞선 라운드에서 보여준 아우쿠스의 수비 라인 이 허술함이라면 이 시크를 앞세운 이 레버쿠젠의 공격력으로 충분히 뚫어낼 수가 있죠. 레버쿠젠이 충분히 전력 누수를 극복할 수 있을 매치로 보여지네요. 이 3라운드 매치업에서도 레버쿠젠이 4대1 완승을 거뒀었죠. 이번 경기도 레버쿠젠의 승 예상합니다. 세 번째 경기는 미넨글라와 유니온 베를린의 경기인데요. 미넨글라가 지난 라운드 레버쿠젠에게 1대2로 패했죠. 이 주중 FA컵에서도 하노버에게 3대0으로 패하면서 좀 부진했습니다. 레버쿠젠 상대로 경기 초반 엠볼로의 저돌적인 움직임과 이 노이하우스가 공격적으로 배치되면서 공세를 펼치긴 했는데 이 상대 골키퍼 선방에 슈팅들이 막히고 말았죠. 후반 초반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이 얀존머 골키퍼가 그 쳐내면서 실점을 모면할 수는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 이 침투하는 상대 미드필더에게 실점하고 말았죠. 또 프리킥 상황에서도 시크한테 추가 헤딩골을 내주면서 무너졌죠.
후반 막판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한 골 만회하긴 했지만 이 세트피스 수비 불안으로 두 골 내주면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으로부터 이 센터백 마빈 프리디를 영입하면서 수비 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연패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유니온 베를린이 지난 라운드 강호 호펜하임을 상대로 2대1로 승리했고, 이 주중 FA컵에서는 베를린 더비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 3대2로 승리하면서 상승세죠. 호펜하임에게 경기 초반 상대 크로스가 이 바움가르트리 자책골로 연결되면서 운이 좀 없었는데 포글자만의 헤딩골로 금세 쫓아갔습니다. 올 시즌 부진했던 포글자만은 이 FA컵에서도 골을 터뜨리며 이 두 경기 연속골로 아워니의 공백을 대체해주고 있죠. 후반 들어서 좌우 측면 돌파와 빠른 역습 전개를 기반으로 상대를 괴롭혔고, 이 프로멜의 결승골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전방에서 막스 크루즈의 공격 전개 플레이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유니온 베를린이 아워니의 차출, 그다음에 기셀만의 부상으로 이 공격과 수비에 핵심 자원들이 이탈했지만 이 대체 자원들이 제 몫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전방에서 노장 크루즈가 간결한 패스로 역습 공격 전개가 굉장히 매끄럽고 효과적이죠. 최근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있는 호펜하임 상대로 유니온 베를린이 확실히 우세한 경기를 펼칠 것 같습니다. 다만 유니온 베를린의 골 결정력이 조금 떨어지는 만큼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는 매치네요. 미넨글라의 무패 예상합니다. 네 번째 경기는 프라이부르크와 슈투트가르트의 경기인데요. 프라이부르크가 지난 라운드 도르트문트 원정에서 5대1로 대패를 당했죠. 올 시즌 최다 실점 패배였습니다. 이어진 주중 FA컵 경기에서는 호펜하임 상대로 4대1 대승 거두면서 분위기를 좀 추스렸죠. 리그 경기에서 전반 코너킥에만 도르트문트에게 내리 두 골을 내주고 전반 추가 시간 역습 상황에 실점하면서 수비 라인이 그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후반 데리로빅이 리바운드 슛으로 한 골 쫓아가긴 했는데 두 골 더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죠. 도르트문트 상대로는 이 플래겐 골키퍼하고 주축 센터백 슐로터버크가 코로나로 인해서 결장하면서 수비 라인이 크게 흔들렸었죠. 근데 이들이 주중 FA컵 경기에서는 복귀하면서 확실히 뒷문이 든든해진 그런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줬었죠. 슈투트가르트가 지난 라운드 라이프치히에게 0대2로 패하면서 부진이 이어졌죠. 라이프치 상대로 홈에서 이 칼라이지치를 앞세워 공격적으로 나서며 운영을 했는데 아직 확실한 마무리가 되지 못했죠. 유효슛이 무려 10개나 됐는데 이 상대 골망을 열지 못했고, 오히려 전반 초반 핸드볼 파울로 선제 실점하며 끌려갔습니다. 라이프치 상대로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펼치며 상대를 위축시키는 플레이를 잘 먹혔는데 이 공격 쪽에서 마무리가 안 되면서 이 슈팅들이 상대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운이 좀 따르지 않았죠. 결국 공세를 펼치다 역습에 추가골 내주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프라이부르크가 주전 골키퍼와 센터백의 결장으로 이 수비 라인이 흔들렸었는데 주중 FA 경기에서 이들이 복귀하면서 확실히 안정된 경기력을 되찾았습니다. 슈투트가르트는 이 칼라이지치가 합류하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긴 하는데 슈팅 정확도가 아직 떨어지는 모습이죠. 슈투트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프라이부르크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경기죠. 슈투트가르트는 올 시즌 리그 원정 단 1승밖에 없을 정도로 부진하죠. 프라이부르크의 승 예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호펜하임과 도르트문트의 경기인데요. 호펜하임이 지난 라운드 유니온 베를린에게 2대1로 패하고 FA컵에서도 프라이부르크에게 4대1로 패하면서 연패에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중앙 미드필더 그릴리치 코로나 확진, 그 다음에 디아디에이 그 대표 차출로 중원 조합이 조금 무너진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제 아우크스 상대로는 경기력이 괜찮았지만 이 중상위권 팀들과의 경기에서 확실히 차이가 나타나고 있네요. 유니온 베를린 상대로 경기 초반 배브의 측면 돌파인 크로스가 상대 자책골로 연결되면서 앞서갔는데 이 측면 크로스를 허용하면서 헤더골에 실점하고 말았죠. 지속적으로 상대의 역습 속도를 이 수비 라인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좀 허둥댔고 결국 추가골 내주면서 패하고 말았죠. 도르트문트가 지난 라운드 프라이부르크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뒀는데 이어진 주중 FA컵에서는 2부 리그 1위 팀인 이 장크트 파울리에게 2대1로 패하며 탈락했습니다. 리그 경기에서는 무니에와 폴란드가 두 골씩 터뜨렸었죠. 무니에는 전반 코너킥에서만 헤딩골 2개를 기록했고 폴란드는 역습 상황에서 벨링엄의 패스를 침착하게 성공시켰죠. 후반에도 홀란드는 기민한 움직임으로 이 상대 수비 라인 사이를 파고들면서 추가골 터뜨렸고 다우드가 박스 안에서 오른발 가마차기로 5번째 세게골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도르트문트가 주중 FA컵에서 패하긴 했는데 이 경기력에 큰 문제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선수들이 선제 실점 후에 조금 조급해지면서 찬스 상황에서 마무리가 잘 안 됐죠. 그래도 확실히 홀란드를 앞선 공격력이 매서운 만큼 최근 수비 라인이 흔들리고 있는 호펜하임 상대로는 도르트문트가 어렵지 않게 승리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호펜하임의 패 예상합니다. 여섯 번째 경기는 그로이터와 마인츠의 경기인데요. 그로이터가 지난 라운드 아르미니 상대로 2대2 무승부 거두며 최근 3경기 연속 무승부입니다. 무실점 행진은 끝났지만 3경기 침묵하던 공격진에서 드디어 골이 터졌죠.
최근 무실점했던 수비 라인은 이 박스 안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면서 전반 초반 실점하면서 끌려갔죠. 그래도 전반 중반 이 제이미 레일링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원맨 역습을 보이면서 동점골 뽑아냈습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닐슨의 슈팅이 상대 수비 맞고 들어가면서 역전까지 성공시켰는데 이 후반 막판 중거리골을 허용하면서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죠. 마인츠가 지난 라운드 보훔 상대로 1대0으로 승리를 거두며 리그 연패에 탈출했습니다. 앞서 프랑크푸르트, 라이프치 이런 전력이 앞선 상대들에게 연패를 당했지만 보훔 상대로는 연패에서 탈출을 할 수 있었죠. 왼쪽 측면에서 마틴이 공격 가담이 주요하면서 상대 측면을 좀 휘저었죠. 전반 중반 상대 돌파를 저지하다가 페널티킥을 내줬지만 이 젠트 골키퍼가 잡아내면서 이 페널티킥을 잡아내면서 위기를 넘겼죠. 결국 후반 오른쪽 측면에서 버카라치의 낮고 빠른 크로스를 부상 복귀전을 치는 이 수비수 유스테가 결승골로 연결시키면서 팀 연패를 끊어냈습니다. 기본적인 팀 전력이나 최근 보여준 경기력에서는 마인츠가 확실히 더 안정적인 경기력이죠. 근데 올 시즌 마인츠가 이상하리만큼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식전 원정에서 2승 8패를, 더구나 최근 5연패 부진이에요. 그로이터의 경기력으로 마인츠를 잡아내기에는 벅차겠지만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그로이터의 무패 예상합니다. 7번째 경기는 비아레알과 마요르카의 라리가 경기인데요. 비아레알이 지난 주말 엘체에게 1대0으로 패하며 리그에서의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이 에이스 제라드 모레노의 부상 복귀 이후 리그 4연승, 그다음에 에이티 마드리드와의 비기면서 기세를 올렸는데 엘체에게 발목을 잡혔네요. 이 카페와 파레오 이 두 중원 조합의 밸런스도 좋았고 전방에서 모레노의 활약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수비적으로 나서는 상대 전술에 쉽사리 공간 창출을 하지 못하면서 좀 고전했죠. 모레노가 최전방과 이선을 오가며 공격적인 전개 및 슈팅 시도는 좋았어요. 근데 이날 모레노가 수비 진영에서 공을 빼앗긴 다음에 이게 실점으로 연결됐는데 이 상황에서 모레노가 바로 따라붙지 않고 뭐 심판에게 어필하는 듯한 제스처하면서 멍하니 있었는데 좀 아쉬운 모습이었죠. 뭐 비아레알의 전체적인 경기력이 크게 떨어진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마요르카가 지난 라운드 레반테에게 2대0으로 패하며 리그 3연패에 부진에 빠졌죠. 이 레반테의 시즌 첫 승의 재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구강컵에서는 에이바르와 에스파뇰을 꺾으면서 4강에 진출했는데 최하위 레반테 원정에서는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거친 수비로 나서는 레반테의 전술에 말리면서 좀 고전을 했죠. 상대가 라인을 내린 만큼 좌우 풀백이 적극적인 오버래핑에 나서면서 이 크로스를 많이 시도했는데 그 중앙에 상대 수비가 박스 안에 많다 보니 뭐 정확히 슈팅하기도 힘들었고 최전방 리노의 슈팅은 좀 아쉽게도 골키퍼 정면으로 향하면서 무득점이었죠. 후반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이 올리바니킥이 상대 골키퍼에게 잡히면서 무위에 그치고 말았죠. 니노와 쿠보의 슈팅이 골망을 가리긴 했는데 니노의 슈팅은 핸드볼 파울, 그 다음에 쿠보의 슈팅은 옵사이드로 노골 처리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죠. 수비라인과 중원의 안정적인 모습에서 비아레알이 크게 앞서 있죠. 근데 다만 비아레알은 공격적인 측면에서 이 모레노 의존도가 너무 큰 상황이에요. 근데 모레노의 최근 공격적인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은 만큼 모레노 중심의 공격 전개가 이 수비력이 최근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마요르카 상대로는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기 비아레알의 승 예상합니다. 8번째 경기는 세비야와 셀타비고의 경기인데요. 세비야가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 원정에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1대1 무승부에 그쳤죠. 올 시즌 공격진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정교한 수비 밸런스를 앞세워가지고 리그 2위 순항 중이죠. 발렌시아 상대로는 전반 초반 오버래핑에 나섰던 그 몬티에리 크로스가 상대 잔치골로 연결됐습니다. 엔네실의 대표 차출 공백을 오캄포스가 이 중앙으로 많이 움직여주면서 공백을 메우려고 노력을 했죠. 미르도 최전방에서가 그 측면을 오가면서 분주히 움직였고요. 미르의 날카로운 슈팅도 몇 차례 나왔었는데 뭐 슈팅 하나 골대 맞고 나오는 좀 아쉬움도 있었죠. 전반 막판 이 상대 공격수의 움직임을 쫓아가다가 헤딩 실점하면서 아쉽게도 무승부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셀타비고가 최근 리그에서 굉장히 상승세죠. 지난 라운드 오사수나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리그 4경기에서 3승 1패입니다. 이 공격형 미드필더 수아레스의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이 아스파스와 미나 이 투톱의 파괴로 또 살아나고 있죠. 오사수나 상대로 중원에서 멘데스의 롱패스, 뭐 셀비의 간결한 흘려주기, 이 세도하던 말루의 슈팅, 완벽한 골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아스파스가 측면으로 빠지며 크로스한 공을 미나가 중앙에서 마무리하는 이 투톱의 호흡도 보여줬죠. 최근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 4명의 미드필더,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비야가 전력 누수가 좀 있죠. 수소가 발목 부상으로 장기 결장 중인데 엔네시리도 대표 차출되었고 주전 골키퍼 야신부누도 대표 차출로 뭐 디아즈, 드미트로비 이런 후보 골키퍼들이 대체를 하고 있죠. 아무래도 뒷문이 조금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 셀타는 최근 미드필더 플레이가 살아나면서 경기력이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투톱의 파괴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세비야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안정된 만큼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 같은데 셀타의 반격도 굉장히 매서울 수 있습니다.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것 같네요. 세비야의 승패 예상합니다. 아홉 번째 경기는 보움과 켈른의 경기인데요. 보움이 지난 라운드 마인츠에게 크게 밀리는 경기를 펼친 끝에 1대 0으로 패했습니다. 근데 이 두 팀이 바로 FA컵에서 만났거든요. 이어진 주중 FA컵에서는 반대로 경기를 주도하면서 3대 1로 승리를 했죠. 리그 맞대결에서는 전반 중반 이 폴터가 돌파하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앞서갈 수 있었던 찬스였지만 폴터가 이때 약간 좀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동료들이랑 조금 말다툼. 폴터가 직접 PK를 차겠다고 공을 빼앗아서 가져갔는데 이 상대 골키퍼 품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이 상대 측면 돌파에 휘둘리던 보금은 결국 후반 왼쪽 측면에 뚫리면서 크로스에 실점하며 패하고 말았죠. 그래도 이어진 FA컵에서는 이 판토빅이 멀티골 터트리며 보움이 3대 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켈른이 지난 라운드 강호 바이른 뮌헨에게 0대 4로 크게 패했죠. 이어진 주중 FA컵도 하이리그 함부르크에게 승부차이 끝에 패했습니다. 중원과 수비 라인의 로테이션이 있었지만 이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을 거예요. 뮌헨 상대로는 레반도프스키에게 해트트릭 허용하면서 이 수비 라인에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업사이드 라인도 조율하지 못했고 박스 안에서의 패스 플레이도 전혀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 포백 라인의 업사이드 라인이 상대 개인 기량에 너무 쉽게 허물어지는 그런 경기였죠. 두 팀 모두 공격력에 비해서 수비력이 허술한 상황이죠. 그래도 켈른이 이 모데스테라는 확실한 골게터를 앞세워서 조금 더 효율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데스테는 최근 FA컵 포함해서 5경기에서 5골 퍼부으면서 확실히 골 감각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두 팀 모두 주중 경기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 무승부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 그래도 켈른이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보움의 무패 예상합니다. 10번째 경기는 에티 마드리드와 발렌시아의 경기인데요. 에이티 마드리드가 최근 공식전 3경기 무승의 부진이죠. 앞선 리그 경기에서는 비아레알과 2대 2로 비겼고 사우디에서 열렸던 슈퍼컵에서는 빌바오의 자책골로 앞서갔지만 후반 중반 이후 2실점하며 패했죠. 주중 치러진 구강컵 소시에다 원정에서도 0대 2로 패했습니다. 이 견고한 수비력이 자랑이었지만 올 시즌 수비라인의 부상자들이 줄곧 발생하며 소시에다전에는 서브 멤버들로 포백을 구성할 수밖에 없었죠. 시메오네 감독이 당긴 5백이 수비력이 흔들리자 포백으로 전환했지만 그럼에도 많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수아레즈가 7골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경기력이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이적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이 코레아 외에는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들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발렌시아가 지난 라운드 세비야 상대로 1대1 무승부 거두며 리그 연패에 탈출했죠. 최근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주춤했지만 수비 전술을 3백 형태로 바꾸며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 초반 상대 측면 오버래핑에 크로스를 내줬고 이를 걷어내려던 디아카비가 이 자책골 좀 불운이 있었죠. 더군다나 야스포 골키퍼도 전반 초반 부상으로 교체됐습니다. 자칫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경기였는데 전반 막판 오버래핑한 가야의 크로스를 게데스가 동점골로 성공했죠. 근데 측면 수비 핵심이 가야가 불필요한 파울로 경고 누적 퇴장당하면서 이번 경기 나설 수가 없습니다. 에이티 마드리드의 올 시즌 경기력이 이 수비 라인에 부상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지난 시즌에 비해 확실히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번 상대 발렌시아의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경고 누적 결정으로 발렌시아도 정상 전력이 아니에요. 올 시즌 발렌시아가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많았던 점도 있죠. 이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코레아가 최근 절정의 기량을 보이는 만큼 에이티 마드리드가 우세한 경기를 가져갈 것 같네요. 에이티 마드리드의 승 예상합니다. 11번째 경기는 그라나다와 오사수나의 경기죠. 그라나다가 앞선 바르셀로나의 경기에서 1대 1로 비기면서 최근 리그 7경기 무패 3승 4무로 상승세였죠. 수비 라인이 안정되면서 이 최전방 몰리나가 회춘하면서 공격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 몰리나와 수아레즈 투톱의 합이 맞아가면서 승점을 쌓아가는 상황이죠. 밀러와 고난로스 이 투 미들의 중원 장악력도 좋아지면서 이 좌우 측면 전개도 잘 되고 역습의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라나다는 구강컵에서 일찍 탈락하며 최근 10여일간 경기가 없었죠. 리그가 반 이상 돌아가며 약간 지쳤던 선수들이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됐을 그런 시점입니다. 오사수나가 지난 라운드 셀타비고에게 0대 2로 패하며 최근 리그 성적이 부진합니다. 최근 리그 12경기에서 카디스에게 거둔 단 1승이 전부죠. 앞선 10경기에서는 승리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시즌 초반 대진운으로 벌어진 승점으로 아직 중위권에 걸쳐있지만 점점 하향 곡선이 심해지고 있죠. 여기에 주축 센터백 우나이 가르시아와 데이비드 가르시아 이 두 명의 가르시아가 코로나 확진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 출전이 굉장히 불투명하죠. 최전방에서 부디미르도 부진하고 기대 속에 영입했던 키케 가르시아의 활약도 조금은 부족한 상황이죠. 최근 그라나다가 보여준 경기력이 너무 좋죠. 이 다이아몬드 형태의 포미드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원이 안정되자 투톱의 파괴력도 거세지고 있죠. 수비 라인의 결장자가 많은 이 오사수나를 상대로 그라나다가
홈에서 확실하게 우세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네요. 그라나다의 승 예상합니다. 12번째 경기는 라이프치히와 볼프스부르크의 경기입니다. 라이프치히가 지난 라운드 슈투트가르트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했고, 주중 FA컵에서는 하브리그 하산도르크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했죠. 최근 공식전 3연승입니다. 홈팀 슈투트의 거센 공세에 위축되는 모습이었지만 전반 초반 은쿤쿠가 얻어낸 PK를 실바가 성공시키며 앞서갔습니다. 상대 강한 전방 압박에 좀 고전했던 경기였는데 추세적으로 좀 뒤로 밀려났어요. 굴라치 골키퍼의 슈퍼세이브로 위기를 넘겼고, 은쿤쿠가 전매 특허인 역습 카운터로 추가골 넣으면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죠. 볼프스가 지난 라운드 헤르타 베를린 상대로도 0대0 무승부로 공식전 10경기 무승입니다. 슐라거 부상 공백으로 중원 밸런스가 무너지면서 수비적으로 휘청 있는 모습이 수습이 안 되고 있죠. 여기에 공격진에서도 베어호스트도 부진하면서 제 몫을 못해주고 있죠. 리그 19경기에서 17득점으로 팀 득점이 경기당 1점도 안 되고 있죠. 리그 꼴찌 그로이터에 이어서 최다 득점 G에서 2등입니다. 측면 전개인 크로스로 베어호스트에 기대를 걸긴 하는데 마무리가 잘 안 되면서 승리를 놓치고 있죠. 오랜만에 무실점 경기를 하긴 했지만 상대 헤르타 베를린 역시 공격력이 약했던 만큼 이 볼프스 수비 라인의 경기력이 좋아진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즌 나란히 상위권에 자리했던 두 팀인데 올 시즌 행보가 만족스럽지는 않죠.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저조한 경기력이었습니다. 그나마 라이프치는 은쿤쿠와 실바를 앞서서 서서히 경기력이 회복되는 모양새인데 이 볼프스는 해법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은쿤쿠와 실바라는 확실한 카운터 펀치를 보유한 라이프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그럴 경기로 보이네요. 라이프치의 승 예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기는 소시에다와 헤타페의 경기인데요. 소시에다가 최근 공식전 3연승이죠. 구강컵 16강에서는 레가네스에게 이긴 뒤 리그에서는 셀타비고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주중에 치러진 구강컵 8강에서도 에이티 마드리드 상대로 2대0 완승 거뒀죠. 최전방 이삭이 부상으로 최근 부진하지만 최근 오야르자발과 야누자이 이 측면에서 공격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팀 경기력을 이끌고 있죠. 올 시즌 부진했었던 포르투의 경기력도 서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이 미켈 메리노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아주며 팀 경기력이 좋아진 상황이에요. 이삭의 부상 공백은 장신 스트라이커 이 솔루로스도 대체를 충분히 해주고 있습니다. 헤타페가 지난 라운드 세비야에게 1대0으로 잡히며 상승세가 멈췄죠. 시즌 초반 최하위권에 맴돌며 확정된 강등팀이 아닌가 했는데 감독 교체 후 서서히 경기력을 회복하더니 최근 오사수나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깜짝 2연승을 거두기도 했죠. 전체적인 경기력이 좋은 편은 아닌 만큼 5백 형태의 수비적인 저술로 수비를 안정화시켰습니다. 다만 공격진의 무게감이 너무 떨어지고 있죠. 상대하기 힘든 강팀을 상대로는 5백 기반의 두터운 수비 후에 역습 형태로 운영을 하고 좀 해볼만 하다 하는 중하위권 팀 상대로는 이 4백 기반의 공격적인 운영을 펼치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꽤 나는 매치죠. 헤타페는 5백 형태로 두텁게 수비적으로 내려서며 역습을 노릴 거예요. 근데 최근 소시에다의 경기력이 매우 안정됐죠. 특히 측면에서 오야르자발과 이 야누자이 좌우 측면 선수들의 폼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이 경기 소시에다가 어렵지 않게 승리를 가져가겠죠. 소시에다의 승 예상합니다. 14번째 경기는 라요와 빌바오의 경기인데요. 라요가 승격팀이지만 리그 반을 넘어선 지금 중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죠. 지난 라운드 베티스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면서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이 전반 중반 상대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가져갔는데 오히려 선제골 내주며 끌려갔죠. 구강컵에서는 지로나 상대로 2대1로 이기며 4강에 진출했습니다. 가르디올라가 리그에서는 부진했지만 이 구강컵에서 멀티골 터트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죠. 팔카오가 이적 후 연속골 터트리며 좀 초반에 반짝였는데 최근 조금 나이가 있는 만큼 폼이 떨어진 모습이죠. 그래도 전체적으로 미드필드 라인의 밸런스가 좋고 포백 수비 라인도 안정적인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바오는 최근 사우디에서 치러진 슈퍼컵 2경기를 치르고 돌아와서 이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오전 바르셀로나와 구강컵 경기까지 치러야 하죠. 최근 경기 수가 너무 몰리면서 이 선수단의 체력 관리에 확실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시점입니다. 중앙에서 활동량으로 팀 밸런스를 잡아주던 이 벤센도르도 2주 전 그 알라베스와의 리그 경기에서 이 3분 만에 햄스트링이 올라오면서 부상으로 교체됐죠. 당분간 출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포백 수비 라인의 견고함과 미드필드진의 수비 가담 능력이 뛰어난 만큼 실점이 매우 적은 편이지만 득점력도 너무나 저조한 빌바오죠. 팀 밸런스가 비슷한 두 팀이죠. 수비적인 안정감이 있지만 득점력이 좀 저조해요. 다만 라이오에는 이선 자원들의 득점전이 좀 나쁘지 않습니다. 빌바오는 지키는 축구에만 능하지만 최근 경기 수가 많아지며 체력적인 어려움이 있어 보이죠. 라이오의 우세한 경기가 될 것 같은데 이 빌바오가 원정인 만큼 의도적으로 수비 축구를 구사한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 라이오의 승, 무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4회차 14경기 최종픽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1경기는 레반테의 승무, 2경기 레버쿠젠의 승, 3경기 미넨길라의 무패,
4경기는 프라이부르크의 승, 5경기 호펜하임의 패, 6경기 그로이터의 무패, 7경기 비아레알의 승, 8경기는 세비야의 승패, 9경기 보훔의 무패, 10경기는 에티마드의 승, 11경기 그라나다의 승, 12경기 라이프치히의 승, 13경기 소시에다의 승, 14경기 라요의 승무. 이상으로 저희는 4회차 분석 마치도록 하겠고요. 최근 그 유럽 리그들에서 뭐 잉글랜드도 그렇고 이변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 차출, 뭐 코로나 변수, 그 다음에 또 이적 기간, 그래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최대한 많은 변수들을 체크해서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